시작할게요. 오늘은 공통수학 2의 집합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학습을 할 거고, 내신은 오늘부터는 내신 숙제가 영상으로 제가 좀 드리면 그거 듣고 오는 게 추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영상 드리면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 자체가 내신 숙제가 되겠어. 계약 다 했지? 네. 일단 필기를 해 나가면서 노트에다 필기하든 거기 주변에다 필기하든, 오늘 집합은 그렇게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막 주저리주저리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간다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되겠다. 자, 출발하도록 할게. 일단 이 집합이라는 단어는 사실 예전만 해도 지금 이 단어는 그 통째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 있었어.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이게 그 정도로, 이게 공통수학 2에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체계상 교육과정 개편하면서 얘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중1도 배웠었다라는 거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집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집합은 모임이라고 볼 수 있지. 뭘 모아놓은 거야. 그냥 어떤 것들을 모아놓는데, 어떤 객관적인, 누가 봐도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은 객관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객관적이어야 돼. 누가 봐도, 누가 몰라도 그렇구나 라고 대답할 정도로 객관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원소들의 모임이야. 뭐야? 시끄러워 죽겠어. 자, 그럼 봐봐. 그 조건 자체가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 관련돼서 요 얘기 잠깐 하고 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프린트 봐봐. 1번 문제,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일단 모임이긴 해. 다 모아놓은 거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얘들아? 객관적인 조건, 누가 봐도 그거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1번 봐봐.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 물어볼게. 조건을 줬어. 첫 번째,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잘 들어야 된다. 일단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자연수가 누구니? 없지. 네. 없다. X 하면 틀리는 거야. 그런 건 없지만,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런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애가 없는데요? 라고 해서 없으니까 아웃,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이건 뭐냐면 객관적인 충족시키는 원소들이 아예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해요. 빌공자 써서 집합 안에 원소가 아예 없는 것도 집합으로 치는 거야. 마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빈 강의실이 있잖아. 우리 학원에도 자습실 빈 강의실도 있잖아. 근데 강의실이 그렇다고 해서 비어있다고 해서 그 강의실이 없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련되어 있는 강의실이라고 생각하면 돼. 집합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 집합이라고 했을 때 이건 하나의 어떤 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방 안에 원소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상태. 그렇다고 집합이 없는 거냐? 아니, 있어. 대신에 비어있지. 그런 애들은 없다.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딱 1번 읽자마자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으니까 아웃.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봐봐. 몸무게가
60k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 집합의 원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없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애들한테 몸무게 저울에 올라가 보라 하면 되잖아. 그럼 60kg 이상이다 그러면 얘네는 이 모임에 속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너 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60kg 이상인지 아닌지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 없어? 있지. 저울에 올라가면 되잖아. 이해 가죠? 이런 거는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60kg 이상이라는 건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을 게 있어요. 얘네들 모아놓으면 되겠지. 근데 3번 동그라미 3번 4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여기서부터 살짝 애매해진다? 왜? 가깝다는 거의 기준이. 가깝다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까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얼마나 가까워야 돼? 애들이 다 궁금해할 거 아니야. 아니 40에 가까운 수라고 했는데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데? 얼마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야 돼? 이거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안 돼. 아니지? 정확히 없잖아.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럼 3번은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지. 정답은 벌써 3번이 되는 거야. 숫자가 들어간다고 수학적 집합이 아니야. 봐봐. 숫자가 40이나 나왔다고 해서 이름이 뭐 40이라는 숫자를 써줬잖아요. 그게 아니라 40에 얼마나 가까운 수여야 돼? 라고 했을 때 얘한테 물어봐도 쟤한테 물어봐도 어차피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된다. 다음 거 읽어볼게. 4번.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작은 학생의 모임. 한 명. 그치. 봐. 이거 왠지 아니 선생님 키가 작은 학생 아니에요 하는데 봐봐.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이 아니야. 이것도 봐봐. 그냥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쳐봐. 그러면 키가 작아? 그럼 얼마나 작아야 되는데?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놨어? 가장 작은이라고 했지. 그럼 한 명이겠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 그 학생이 170이야. 근데 똑같은 동률로 170의 애가 2명 있어. 나머지 다 110보다 커. 그러면 이제 2명이 될 수도 있잖아. 똑같은 값이 3명일 수도 있잖아. 그치? 어찌됐든 제일 작은 학생들의 그룹을 서열로 만든다고 했을 때 제일 밑에 있는 애를 한 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동점이 나올 수 있지만 이해 가죠? 알겠어요? 이게 가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큰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음 동그라미 5번. 반올림하여 50이 되는 자연수. 누구한테 물어봐도 반올림해서 50이 되는 자연수 누구 있어? 45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54. 54까지야. 50 전까지만 꼭 고르는 애들이 있는데 반올림해서 54가 50이 되는 경우는 54까지야. 누가 봐도 그렇지? 얘들아 맞니? 네. 그럼 이건 뭐 집합 고르는 거야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집합은 명확한 객관적인 조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 알겠지? 연습 좀 해볼까? 2번, 3번, 4번 풀어봐. 오늘 블루 써요? 네? 아니요. 오늘 블루 안 써요. 블루 다음 주부터 씁니다. 푸셨어? 2번 푸셨죠? 자 2번 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큰 수 얼마나 커야 돼? 모르지. 네.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2번 키가 작아? 얼마나 작아야 돼? 그리고 3번 수학을 잘하는? 얼마나 잘해야 되는데? 이 얼마나의
붙일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 기준이. 그런데 뭐야? 혈액형 A 이건 혈액 검사해보면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채점하도록 해. 다음 3번의 정답 풀었냐? 3번 풀었어? 3번의 정답 3번이겠지? 2 있으면 얘기하세요. 4번의 정답은 4번 5번. 보셨나요? 네.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집합이랑 좀 달라요.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은 객관적인 조건이 만족돼야 돼. 누가 골라서 고리를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 편견이나 어떤 선입견 이런 거 없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충족시키는 원소들을 갖다 모아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집합을 표현할 때는 집합 표시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쓰냐면 기본적으로 중괄호를 쓰도록 합니다. 중괄호 사용. 옆에다가 마저 적으세요. 집합을 표시할 때는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집합을 한다. 요한쌤 반에 있는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한다고 치면 여기에 있는 뭐 나연선, 뭐 사공윤, 뭐 이렇게 뭐 있잖아. 그럼 얘네를 쓸 때 내가 이제 앞에 이니셜만 쓴다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나열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로 닫아.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을 내가 쓴 거야. 요한쌤 반의 모임. 그래서 집합을 표시할 때는 중괄호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집합의 표시 방법은 중괄호고 표현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 건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나열하는 거지. 그래서 안에 있는 원소들을 나열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전부 나열하는 거야. 원소를 있는 그대로 전부 나열하는 거지.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서 일일이 다 나열하는 거야. 요한쌤 반에 뭐 학생이 몇 명 있는데요.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이름을 다 나열해. 누가 있는지 쭉 나열하는 거. 그게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지. 근데 이제 원소 나열법은 보통 언제 쓸까 그러면? 적을 때. 원소 수가 적을 때. 그치. 그래서 원소 수가 적을 때 원소의 개수가 집합 안에 있는 원소 개수가 적을 때 그때 원소 나열법을 쓰겠지. 원소의 개수가 적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유한 집합.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유한 자체가 셀 수 있는 집합일 때 보통 원소 나열법 쓰도록 하죠. 근데 꼭 셀 수 있다고 꼭 원소 나열법이 좋은 건 아니야. 왜? 1부터 1000까지 다 셀 수 있지. 그렇다고 너 집합 안에다 1부터 1000까지 다 쓸 거야? 아니요. 아 그렇게 누가 그렇게 써? 그치?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로 셀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몇 개 안 되는 거. 지면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되는 거지. 보통은 10개 내외 7개, 뭐 8개 이 정도. 두 손가락 쓰는 그 정도. 걔네가 아니면 보통 뭐라고 쓰냐면 이 두 번째 표현 방법이 그냥 조건 제시법이죠. 조건 제시법.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엄청 많을 때죠. 그럼 무슨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무한 집합. 무한이 셀 수가 없이 많은 거. 셀 수 없이 많은 거. 셀 수 없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세기 귀찮다. 언제 다 세고 앉았니?
약간 이런 판단이 들면 이제 조건제시법 쓴다는 거죠. 우리 강의실에 지금 7명이 있지만 그 7명을 다 일일이 이름을 다 적는 건 다 뭐라고 해? 원소 나열법.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요 방 이게 408호 강의실에 대한 집합을 쓴다고 치면은 그냥 그런다고 치면은 학생은 학생인데요. 학생을 제가 여기다가 쓸 거거든요. 학생 이름이거든요. 근데 요한쌤 반 학생에 배정된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학생 이름을 쓸 건데요. 근데 그 반 학생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요한쌤 반이에요. 배정된 게 요한쌤 반이에요. 이게 뭐야? 조건을 제시하는 거지. 이 말 알겠죠? 집합의 표현 방법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이제 원소 나열법이 나올 때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 조건 제시법. 근데 이제 원소 나열법이 어려울까 조건 제시법이 어려울까? 그러면 당연히 조건 제시법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이 조건을 이렇게 한글로 그냥 나열해주면 좋잖아. 근데 이제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건 제시법이 나오는 순간 애들이 이제 미간이 찌푸려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지. 어찌됐든 집합 표현 방법 2개밖에 없어.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 원소를 쓸 때 있잖아. 원소가 똑같은 게 있어.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쓴다. 이게 집합 쓸 때, 집합의 원소를 갖다 쓸 때 주의사항이야. 룰 자체가 원소가 똑같은 게 있다. 그럼 딱 한 번만 쓰는 거야. 그래서 집합은 통계로 쓰기가 참 어려운, 통계로 갖다 쓰기가 어려운 곳이야. 왜냐면 봐봐. 니네가 시험을 봤어. 1점에서 뭐 10점까지 중에 다 맞으면 10점이야. 10개 다 맞으면. 근데 얘도 한 개,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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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씩밖에 못 맞았어. 정답이 1점이야. 그러면 점수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다 1점 나왔잖아. 7명이 원래 받은 점수가 다 1점이잖아. 근데 집합은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냥 원소의 개수가 하나잖아? 그럼 한 번만 쓰는 거야. 이건 통계로 가치가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없는 거지. 일일이 자료를 다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집합은 여러 번 나와 있는 걸 그 두 번 이상 쓰고 있지 않아요. 딱 하나만 써요. 한 번만 써요. 그래서 원소의 이 원소가 아예 같은 값이라면 한 번만 쓰는 룰이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 원소가 없을 때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원소가 없는 경우에 그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방금 전에 공집합이라고 했지. 여기 집합 기호 표시는 중괄호로 쓴다고 했지만 여기다가 그냥 비워놓는 거야. A라는 집합을 봤더니 여기에 조건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원소가 아예 없대. 그럼 이것도 집합으로서 가치는 있어요. 그쵸? 강의실에 학생이 한 명도 없다고 해서 그 강의실 가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이것도 나름대로의 뭐라고? 공집합이라 부르는데 근데 이제 공집합을 부르는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약간 음표처럼 그리는데 이렇게 보여요. 얘가 이제 공집합이라는 기호야. 아무것도 없는 집합. 자, 그럼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합을 표시할 때는 뭘 사용한다고요? 중괄호를 사용해서 원소들을 이제 요 안에다 집어넣는 건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원소가 몇 개 없다, 셀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원소 나열법을 쓰도록 하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라고? 똑같은 원소는 한 번만 쓴다요. 여러 번 쓸 수 없어. 자, 그다음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가 많을 때 언제 다 쓰고 앉았겠니? 언제 다 나열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조건 제시법을 쓰는데 무한집합 또는 셀 수 없고 굳이 셀 필요가 없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범위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조건 제시법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라고? 이 조건을 니네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식으로 이렇게 막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걸 뭐 해야 되니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 나오면 좀 힘들어한다.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집합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한 기호, 원소 집합을 상대로 이게 원소라고 한다면 원소에 대한 기호를 우리가 딱 이렇게 삼지창으로 쓰는데 이렇게 써요. 원소 기호야 이거.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해 볼게. 오늘 혜리가 안 왔으니까 혜리가 강혜리는 요한쌤 반 클래스 집합의 원소입니까? 맞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혜리는 요한쌤 반 클래스의 원소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닌 애가 있어. 얘가 볼 일은 없지만 얘랑이 하도 옆에. 김예랑 학생은 현재 요한쌤 반 클래스의 원소입니까? 아니요. 그럼 아니죠.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래 아니 너 우리 오기 전에. 아, 알겠어요? 네. 지금은 네. 원년 멤버. 와 초기면 거죠. 원년. 진짜. 아, 성격 이상. 너는 얼마나 인정합니다. 너는 얼마나 오래 된 건데? 아니 내가 옛날에 국어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초반에. 쌤이요? 어, 아니, 쌤이 그럴 수도 저보다 있지. 안 맞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난 진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자 봐봐. 어찌됐든 야 예랑이는 현재 요한쌤 반 클래스의 원소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등고랑 무슨 말 똑같아. 알겠지? 알겠지? 음. 그래서 원소 기호를 쓸 때 요렇게 쓰는 게 맞거든? 요렇게 세 줄이야 세 줄? 두 줄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지. 기호를 쓸 때 이런 게 있지. 예를 들어서 봐봐. 니네가 시험 대비를 한다고 해서 시험 대비를 다 끝나고 지난번처럼 가서 뭘 먹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맨날? 모이면 한 명이 아니라 그 공통적인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다 쳐. 예를 들어서 이제 4명이 갔어. 이 3명이 갔다 쳐. 그럼 이제 이 원소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집합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요한쌤 반에서 시험 끝나고 밥을 같이 먹는 학생 모임이 있겠지. 시험 기간에 뭐가?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 무리지어서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해서 갔을 수 있잖아. 그럼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집합이 되는 거지. 모였으니까. 근데 일부만 모였잖아. 다 모여서 간 게 아니라 일부만 야 먹으러 갈 사람만 가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시험 끝나고 밥을 같이 먹었던 이 학생들은 일단 우리 반 학생들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존 집합의 집합은 부분 집합이라 그래. 그 집합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모였다. 그럼 그 부분 집합 얘네들은 원래 있던 집합 기준으로 했을 때 집합 대 집합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는 집합 대 원소가 아니라 넌 특정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합을 이뤘기 때문에 얘네와 부분 집합과 요한쌤 반 전체 집합이라고 비교했을 때 이걸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데 요한쌤 반 전체 집합 안에 얘네가 소속되어 있는 애들이 모인 거지. 그래서 부분 집합 기호는 이렇게 써도록 해요. 세 줄이 아니라 두 줄이에요. 헷갈려요. 처음에 이제 이거 할 때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하나도 한 명도 집합이 될 수 있어. 그렇죠. 한 명도 집합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2명 이상 나왔을 때 보통 얘기를 하도록 하는데 한 명도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어요. 원소도 될 수 있어. 그럼 원소 아니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1, 2, 3, 4가 있었다고 쳐.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원소는 A라는 집합의 원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1이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쓰면 표기 오류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집합 기호로 가려면 1을 가지고 있는 집합은요. 부분 집합인데 얘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게 맞아. 그냥 쓰는 것만 알겠지? 다른 거. 표기만 잘
봐봐. 얘 이 원소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이거는 원소인데 얘는 집합이야. 그러니까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는 이걸로 얘기하는 거라. 요 기호로 세 줄. 그리고 집합과 집합일 때는 두 줄이야. 부분 집합 사이의 관계일 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 괄호가 있냐? 집합을 아까 표현하는 방법이 중괄호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중괄호를 해줬으면 이게 집합이 되는 거고, 그거 없이 얘 하나 덩그러니 놔뒀다? 그럼 이거는 집합이 아니라 원소의 집합 관계 이러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질문. 밥을 같이 먹다가 얘랑 얘가 지나가다가 같이 밥을 먹게 됐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반 학생 4명 있었어. 근데 5번이라는 친구가 왔어. 너네한테 밥을 같이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3, 5 이렇게 묶었단 말이야. 얘는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인가요? 아니요. 아니, 질문해 볼게요. 3은 A의 원소 맞잖아요. 네. 5는 그렇죠? 아니죠. 5는 아니죠. 그거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완벽히 포함 관계가 이거야 돼. 이거 안 돼요. A라는 원래 집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애를 여기다 넣어놓고 자, 그래도 부분 집합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게 너네도 잘 알지? 너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 집합 기호는 요 기호는 완벽히 포함돼야 돼. 완벽히 다 하나도 깔 게 없이 다 소속감이 다 있어야 돼. 거기 안에 소속되어 있는 원소여야 된다는 거지. 일부만 소속돼서 부분 집합 기호를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기호를 잘 알아두도록 해. 알겠죠? 오늘은 집합 처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용어랑 어떻게 쓰는지 그냥 떠듬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날이지 뭐 이해하고 막 풀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오늘은. 됐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게 뭐 고등 과정이라고 말할 것까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네,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합이라는 게 뭔가 얘기했고 원소라는 게 뭔가 얘기했고 유한집합, 무한집합이 어떤 집합인지도 설명했죠. 그 다음 원소 기호는 어떻게 쓰고 집합, 부분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는 어떤 기호로 쓰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제 다음 장 넘겨보시면 프린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게 고등과정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자, 왜냐 05번 보세요. 05번에 방정식이 떴는데 이 몇 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 그래서 좀 순한 맛으로 준비했어. 자, 그래서 여기 해의 집합을 A라고 한다. 그때 기억 0이 A의 원소입니까? 1은 A의 원소입니까? 지금 2는 A의 원소입니까? 리을 3은 A의 원소입니까? 자, 볼게.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공통수학 1에서 배웠지? 3차 방정식. 공수 1. 자, 3차 방정식을 풀어가는 제 첫 번째 접근법이 뭔가요? 다 X로 돼 있으니까 X를 일단 바꾸고 그렇지. 풀이 방법은 모르는 게 아니라 접근법. 첫 번째 인수분해 해보는 거죠. X로 묶는 것 자체가 인수분해하는 거죠. 적어놔. 그러면 기존 학생들에게 물어볼까? 묻지 마세요. 아니요. 반말했어 지금? 묻지 마. 묻지 마세요. 묻지 말아주세요. 기억 안 인수분해. 이거 말고. 조립제법? 그러니까 내가 그 말하려 했어. 네, 조립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근데 이제 얘네 둘은 조립제법 방법도 인수분해 한 일종이죠.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만약에 여기 이 x의 이 뒤쪽에 상수항이 없었으니까 망정이지만 상수항이 있었으면 아마 이쪽으로 갔겠죠. 그렇죠?
근데 상수항이 없으므로 딱 봐도 x로 묶어도 되겠지. 네. 그래서 기존 인수분해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그럼 자, 요거 3차 방식 풀어보자.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는데, 인수분해 한다고 치면 뭘로 묶어봐 일단? X.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x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x 플러스 2 되겠지? 네. 자, 이렇게 해서 괄호가 0이 되게 하는가? 자, 0도 있고 3이랑 삼도 마이너스 있고. 2. 마이너스 2도 있겠지. 네. 그럼 여기서 나온 해가 몇 개야? 3개. 3개지. 얘들아 맞니? 네. 그럼 잘 봐. 이 해의 집합을 A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집합 기호를 표시할 때 중괄호를 사용한다고 했었고, 중괄호 사용한다고 하시면 이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을 얘기해 볼래? 0, 3, 마이너스 2.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선생님 그럼 꼭 순서대로 마이너스 2, 0, 3 이렇게 써야 돼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가 갔다 먼저 쓰든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만약 이걸 풀었는데 이 방정식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나왔다 쳐봐. 이렇게 나왔다 쳐봐. 그럼 실제 해가 뭐야? x는 1, 또 1, 또 0이지. 맞지? 원래 실제 근이 몇 개야? 3개지? 근데 우리는 이걸 x는 1 한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쓰지? 중근 이렇게 쓰지. 네. 그런 것처럼 집합에서도 그러면 여기서 집합이라고 했을 때 얘가 해 집합이라고 하면 뭐라고 써야 돼? 1 이렇게 중근 이렇게 쓸까? 그건 아니라고. 그냥 0, 1 하나만 딱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네. 알겠지? 주의해. 자, 어쨌든 그게 이제 문제는 아니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럼 0은 요 안에 있는 원소 맞아요? 맞잖아요. 1은 없는데요? 그죠? 2는 안 되는데요? 3은 된단 말이죠. 이해하셨어? 네. 네. 공통수학 1이 공통수학 2의 안으로 들어와서 중간중간 곁다리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완벽히 공통수학 2에 대한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5번 문제를 풀었으니 이제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6번, 7번, 8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볼까요? 6번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7번, 8번은 제가 답만 이따 부를게요. 자, 6번 하나 같이 볼게요. 봐봐. 똑같이 3차 방정식이 등장했는데 아까 전에 상수항이 없을 때는 x로 묶기가 되게 좋았지? 근데 이제 상수항이 생김으로써 기존의 인수분해 방식을 택할 것인가? 조립제법까지 갈 것인가?
근데 이게 조립제법을 안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왜냐면 둘이 묶이거든. 와. x제곱으로. 아 그렇네. 이렇게 안 풀었을 것 같아서 풀어주는 거야. 네. 그렇게 안 풀었어. 알겠지? 적어놓으라고. 네. 자, 이게 혹시 진짜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게 x-2가 되겠지, 여기. 네. x를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끄집어냈으니까 x-2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돼. 굳이 조립제법까지 안 가도 된다고. 아마 조립제법으로 갔겠지만 이렇게. 그러면은 어차피 근을 구하는 거니까, 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온 해는 2가 될 것이고 여기서 나온 해는 아시죠? 마이너스 1이랑 풀 말이죠? 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맞죠? 바로 가겠습니다. 1은 원소 맞나요? 네. 맞죠? 네. 마이너스 1도 원소 맞나요? 네. 맞죠? 그다음 2는 원소가 맞는데 왜 아니래? 5번이. 그죠? 그럼 제대로 안 읽고 5번이죠? 네. 참두개 골랐어. 됐습니까? 네, 7번하고 8번은 푸셨나요? 네. 네. 네, 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심지어 6번과 8번은 식이 똑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공수 2를 지금 배우는 상황이지만 공수 1이 언제든 끼어들 수 있고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 언제든지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3차 방정식 했으니까 선생님이 하나 더 서비스로 2차 부등식을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9번 문제 저랑 같이 보고 10번부터 11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세요. 자, 9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9번 보시죠. 9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이거의 해 집합을 a라고 한다. 그때 3이 a에 포함되냐, 얘가 원소가 맞냐, 뭐 이거를 파악하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볼게요. 2차 부등식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풀어요? 고리원 씨. 네. 2차 부등식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이걸 의도한 거 맞죠? 부등식? 네, 2차 방정식. 그리고 또 방정식만 해결 안 돼. 뭐? 수직선. 2차 함수. 안세요. 아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이 막 이게 두 가지로 2차 방정식 접근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근을 찾아내겠다는 거지 먼저. 네. 그래서 근이 뭐야? x축과의 뭐? 그렇죠. 교점. 맞죠? 네.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크다 작다는 크다 작다가 아니라 부등호 기호를 살필 때 X축 위에. 기호 이게 크다 작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네. 이게 아니라 뭐라고?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걸 본다고 했지?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요 2차 부등식을 2차 방정식 접근한다고 치면은 근을 찾기 위해서 잠시 나는 이게 부등호를 무시한 채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누구다? 0이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인수분해에서 근을 찾는다고 치면은 인수분해 돼야 한대요? 마이너스 되죠? 2,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랑 되겠죠. 네. 그래서 두 근을 찾았어요. x는 6 그리고 2 찾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프를 그렸을 때 무슨 볼로? 아래로 볼로.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죠? 두 개. 2개. 얘가 2, 5, 얘가 그냥 6. 맞습니까? 네. 근데 이 그래프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노란색 그래프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0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X축. y는 0이니까 y는 0, 즉 x축을 의미하는 거죠. 네. 따라서 이게 파란색이라고 가정하면 얘가 0이야. 그럼 x축보다 크다가 아니라 위에 있다. 얘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두 근의 사이야, 바깥이야? 아까 바깥이요. 그래서 답을 어떻게 내는 거야? x는 2보다 왼쪽, 그죠? 그다음 6보다 오른쪽, 예. 이런 범위가 되겠지. 네.
맞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저 해집합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해집합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원소나열법으로 쓸 거야? 조건제시법으로 쓸 거야? 조건제식. 당연히 조건제시법이겠지? 이유가 뭐야? 해야 맞아. 6보다 큰 게 한둘이야? 아니요. 2보다 작은 것도 무수히 많단 말이야. 네. 따라서 우리는 A는 이렇게 씁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X바 X는 이거이면서 동시에 요거인 거. 이런 식으로 해집합을 표현합니다. 어떤 X 값을 쓸 건데 걔네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 X바 X는 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내가 X를 쓸 건데요. 그런데 걔네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2보다 작거나 아니면 6보다 큰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답을 해보자. 2보다 작거나 6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수직선으로 나타내자면 이게 2보다 작거나 아니면 6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3은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아니지. 네. 3은 원소가 아니잖아. 네.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7은 괜찮아, 안 괜찮아? 7은 괜찮은데. 괜찮지. 근데 왜 8이 또 안 된대? 왜 안 되는데? 그다음 마이너스 2는 되잖아. 네. 그치? 왜 되는데 안 된다 그래? 이해 가십니까? 네. 네. 정답 몇 번? 3번. 이해하셨어? 네. 자 그러면 10번, 11번 풀어보세요. 저 여기 보소. 다 풀고. 아 지루하다. 다 했지? 다 하고 그런 거지? 아, 기억하기 너무 싫은데. 자, 다 부를게. 10번의 정답은 5번 채점해. 아이씨. 11번의 정답은 2번. 안 풀어줄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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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2번 갈게. 아 이거 쉬워. 12번 보세요.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짱. 아직까지도 이 소수가 나왔는데 소수점 아니냐 이런 질문하는 인간 없지. 그 소수는 그 소수가 아니야. 소수. 알지? 네. 소수. 자 여기 요 소수는 뭐야 이거? 소수는 2, 3, 5.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양수. 양수. 약수로 갖는 수지. 네. 그지? 아이 저기 꼬여. 그러면 딱 봤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몇 번이야 그냥? 이거요. 4번이요. 몇 번이야? 4번. 4번이지? 네. 2가 소수잖아. 네 맞습니다. 맞지? 네. 근데 이제 요 얘기를 할 때 오늘 수에 대한 감각을 좀 키워볼 거야. 자, 13번 한번 봐봐. 13번 이제 조건제시법, 자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냈는데 이게 무한집합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A라는 집합을 나타냈는데 거기 문제 보시면 13번 보세요. 1, 5, 9, 13, 17인데 끝날 줄 알았더니 점점점을 이렇게 넣어준 거야. 자, 빨간색 펜 들고 이렇게. 자, 점점점의 의미는 앞으로 정말 많지만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무한히 계속된다는 거야. 네. 뭐 당연히 그럼 이 집합이 무슨 집합이라는 거지? 무한집합. 얘가 무한 집합이 된다는 거지. 무한계로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점점점으로 넣은 거고. 이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 보통 이 점점점을 언제 쓰냐면 규칙을 가질 때 쓰거든. 이 점점점 바로 앞에 있는 얘네들 가지고 규칙 찾아 이런 뜻이야. 네. 이런 규칙으로 앞으로 반복되는 애들을 할 거니까 요 점점점 바로 앞에까지 딱 잡아갖고 규칙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보아하니 니네한테 그냥 물어볼게. 자, 이 규칙이 뭐야? 4씩 늘어난다. 그치? 4씩 늘어나. 봐봐. 얘가 지금 점프를 계속 4씩 올라가고 있다고? 네. 플러스 4 계속.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규칙이 4씩 올라간다라는 말은 4로 나는 나머지가 1인 그룹이란 뜻이야. 이게 규칙이 4씩 뭔가가 계속 되는데 거기다가 맨 앞에다가 4씩 계속 더해가는 그 그룹이기 때문에 얘네들 그룹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봐봐. 여기 n에다가 내가 0을 한번 넣어볼게. 여기다 0 넣어봐. 그럼 뭐야? 1이지? 네. 여기다 1 넣어봐. 5 나오지? 네. 2 넣어봐. 9 나오고. 네. 3 넣어봐. 13. 13 나오잖아. 네. n 4 넣어도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걸 일반화된 식으로 바꾸자면 처음 1로부터 계속 4씩에 해당하는 얘기가 이거잖아. 우리가 우리말로 4씩 늘어난다는 말은 4 곱하기, 그쵸? 4씩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4로 나눈 나머지가 한동식 배우셨죠? 나머지 정리 배웠지?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예. 항상 얼마인? 예. 1인 숫자들. 그래서 숫자들은 뭐 자연수들을 말하겠지. 자연수. 이해되십니까? 알겠어요? 네. 자, 제가 하나 풀어드린 건데 13번 문제 보시면 다시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자연수. 몇 번? 3번이지. 내가 번외로 얘기를 해볼게.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냈다고 쳐봐. 자, 이렇게 쳤다고 쳐봐. 자, 이 숫자의 그룹을 얘기해 보세요. 7로 나는 나머지가 뭐죠? 2로 2인 숫자. 일단 7씩 증가하고 있죠. 맞나요? 네. 2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7씩 몇 번 반복된단 말이죠. 네. 이해 가십니까? 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7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 자연수들. 네. 알겠어요? 할 수 알아야 돼 이거? 잘 나와. 네. 자, 그러면 14번 한번 풀어보세요.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으로 주어진 거를 조건제시법으로 바꿔보는 거. 시작. 됐죠? 찾으셨나요? 14번. 14번 하나만. 3, 5, 7이지. 자, 동그라미 1번. 2 이상 9 이하의 홀수라고 하면 뭐가 문제죠? 9가 포함되어 9도 마음에 안 들고. 그쵸? 9가 마음에 안 들죠. 9 이하이니까. 그치? 네. 3, 5, 7, 9니까. 그래서 9가 9 때문에 안 되는 거고. 2보다 큰 한 자리 홀수. 어때요? 9 들어가야 돼. 때문에. 9도 또 들어가죠. 네. 안 돼요.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괜찮아요? 네. 네, 괜찮네요. 정답 몇 번? 3번이요. 14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럼 마저 두 문제 더 해보시죠. 15, 16번. 다 푸셨죠? 15번 문제. 이건 뭐 4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4로 나눈 나머지라는 거고 맨 앞에 숫자가 2니까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의 정답은 4번. 됐죠? 다음 16번 푸셨나요? 조건제시법을 만드는 족족 만들어낼 수가 있죠. 13579를 표현할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잘못된 거 몇 번? 4번이죠. 9보다 작다고 했으면 9가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데 원소로 있습니다. 됐으니까 여러분 됐어요? 네. 제가 조건제시법이 언제 어려워진다고 했죠? 그 조건이 어떤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모를 때. 네. 17번 보세요. 애들이 이런 것만 만나면 일단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뭐야 얜 또?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식을 해석을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식을 우리말로 해석을 해봐. 제곱. 그게 뭐 하자는 얘기지 이거? 예쁘게 표현해봐. A라는 것을 우리말로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식으로 나타냈는데 x 바 x는 얘네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용어를 사용해서 나타내 본다면 B제곱, Q제곱씩 해가지고 또 곱해요. 제곱을 중에서 나왔어? 그렇지 소인수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어떤 값에 어떤 숫자에 소인수가 3하고 5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 그치? 어떤 숫자를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3하고 5만 있어야 돼. 그리고 PQ가 자연수라고 했지 얘들. 네. 자연수라는 건 0 포함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안 해요. 그럼 얘는 절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잖아. 네. 즉 3하고 5가 소인수가 아닐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무조건 소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내 말 이해 가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찾을 때 3하고 5를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최소한 한 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그럼 거기서 3하고 5가 꼭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치면 여러분 맞죠? 네. 그러면 거기 딱 보자마자 4. 누구는 안 되죠? 4번은 안 5의 되겠죠. 세제곱이었어. 왜요? 125는 5만 3개 갖고 있죠? 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17번에 4번. 4번이 되는 거겠지. 무슨 말 알겠지? 네. 봐봐. 이거를 봐봐 이거 봐. 이렇게 줄 거거든. 앞으로 더 심하게 줄 거야. 근데 요 부분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알아먹는 이 해석의 단계가 어려워. 집합은 조건제시법의 이 조건을 우리말로 이거 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알아먹으면 쉬운데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뭐 어쩌라는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좀 이와 연결해서 풀 수 있는 게 19번, 20번이거든요. 바로바로 해보시죠. 시작. 19번, 20번이요.
봤니? 흔하게 나오는 것 중에 이거 20번 문제 있죠? 여기다가 빨간색 밑줄 영도 돼요. 0 포함이지. 이 말을 돌려서 표현한 거잖아. 자연수에다가 뭘 포함해라? 0을 포함해라. 고로 0을 놓치는 순간 바로 실수 아닌 실력으로 그냥 틀려버린다는 얘기야. 0을 고려하라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A, B에 0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 가지? 일단 20번 문제는 뭐가 안 되지? 5번이 안 되지. 얘 소인수분해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5가 나오지. 그럼 20번의 정답은 일단 5가 될 거고 19번의 정답도 5번이야. 초점에 됐니? 딱 그 정도만 보고 18번 같이 보도록. 18번 같이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숫자들 나열하면서 무한집합 설명하면서 4씩 증가하면 이제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이 얘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할게요. 거기 여백 많지. 집합은 뭐 필기할 게 딱히 없어. 근데 거기 여백에다가 좀 필기를 해보도록 하자. 어떤 똑같은 수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5라고 쳐봐. 가장 쉬운 숫자로 하자. 이렇게 5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죠? 2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5와 같은 수들이라는 건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1이고 나머지가 얼마야? 2지. 그럼 5와 같은 수들이라는 얘기는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2인 자연수 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3n 플러스 2 동의하시죠? 맞나요? 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잘 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자연수. 이때 우리 몫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진 않았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걸 표현할 때 2였죠. 그 다음에 여기다 1, 2, 3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몇씩 증가하는 거죠? 3씩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누구야? 5. 그 다음 또 누구야? 8. 그 다음 또 30.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표현의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2, 5, 8, 11을 주면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를 고르시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일반적인 공식처럼 일반화시켜서 3n 플러스 2라고 쓸 수도 있지. 그리고 이걸 한글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어. 나머지가 2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남은 나머지가 2일 수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1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네. 2가 남는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다라고 할 수 있지만 딱 1이 부족해서 3을 못 채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얘의 의미가 3n-1일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야? 3으로 딱 채우기에 얼마 부족해? 1 부족하다. 1 부족. 맞아요? 네. 여기 1 넣어보세요. 얼마예요? 2, 2죠. 2 넣어보세요. 5, 5. 3 넣어보세요. 8. 8. 이해가지? 어차피 넣으면 똑같잖아. 여기다가 자연수 넣으면 똑같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3n-1이랑 3n 플러스 2가 원래 식 자체는 다르지. 그렇지만 의미상으로 뭐로 나눈 나머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3으로 나눴을 때 2가 남았어요 라는 말이고 얘는 뭐야? 3으로 나눴을 때 1이 부족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 말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3n-1을 딱 보고 나서 이게 뭐라는 걸로 알아들어봐야 돼? 적어봐. 뭐라고 적어야 돼? 3으로 나머지 나누려고 봤더니 2 부족. 2가 부족하더라. 1이 부족하지. 2. 1이 부족한 거지. 즉 다시 말하면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2가
2가 된다는 뜻이야. 괜찮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는 말을 나머지가 2였다? 그럼 1이 부족했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게 아니라 이걸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알아두셔야 돼. n은 5 미만의 자연수기 때문에 여 n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1, 2, 3, 1, 2, 3, 4. 1, 2, 3, 4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n에다 1을 한번 넣어보세요. 얼마죠? 2죠. 네. 그 다음부터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왜? 계속 3씩 증가하잖아. 그럼 이걸 하나씩 넣어서 2 하는 게 아니라 3, 야 3 증가해봐 얼마? 5, 그 다음 8. 8, 그럼 얼마? 음. 이해가? 매번 넣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맨 첫 숫자를 찾았다면 여기서부터 4개 찾는 거니까 여기가 계속 30 늘어난다고 치면 3 이렇게 늘어난다고. 네. 알아들었어요? 네,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18번은 나왔을 때 원소가 누구누구지? 그래서 2, 5, 8, 11이 되지.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안에 있는 원소 다 더해봐. 26. 얼마야? 26이 되겠다. 할 수 있겠니? 알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 2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조건제시법의 길이가 좀 길어지기 시작했죠? 자, 이제부터 이제 조건제시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여기 n에다가 들어갈 게 5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몇 개 넣으면 되는 거야? 4번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어볼게. 네. 그럼 A의 원소가 딱 4개 있을 거야, 그렇지? 자, 해볼게. 자, A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 n에다가 1 넣어주면 얼마야? 13 나오지. 네. 그 다음 4, 3, 10이니까 22 맞죠? 9, 27, 37 맞죠? 그 다음에 4 넣어주면 58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A의 원소는 4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 B가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A의 원소 중에서 원소 개를 원소가 뭔데? 13, 22, 37, 58을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뜻 아니겠어? 이 뜻이야? A의 원소 끌고 오셔가지고요. 그냥 아무거나 칠로 나눈 나머지가 아니라 그 원소를 여기서 찾으라고. 그러면 야 얘를 4로 나눠 7로 나눠봐. 그럼 얼마야? 6이지. 그럼 얘는 뭐야? 7로 나누면 1. 그 다음 얘는 2.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지. 자 물어볼게. 여기서 잘못 더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해. 7로 나머지가 6, 1, 2, 2였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지워요. 안 되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 있으면 지우라고 했지. 네. 봐봐. 원소의 개수라고 얘기했을 때 4개라고 하면 틀리는 거고 원소의 합도 2를 한 번 더 더하는 순간 달라지겠지 답이. 네. 이해 가지? 그래서 얘는 이걸 지워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9. 9가 되겠지. 이해 가셨어요? 네. 잠시 쉬었다 한번 보죠.